합쳐야 돼. 자, 모바일 진단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모바일 진단. 모바일 진단을 하는데, 유아를 하고 나서 이 고객의 모발이 해나인지, 그죠? 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연모인지, 그죠?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열하는 이 예시들은 좀 펌을 걸기 힘든 조건의 모발들을 몇 개 나열해보자 이거예요. 탈색모. 아, 그래. 탈색모. 또, 뭐 강곱슬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 뭐 강곱슬이나 뭐 악성곱슬이나 거기서 뭐, 또 뭐 순수 같은 뭐 순수 뭐 염색, 그죠? 순수. 또는 BKT. 브라질리안 케라틴 트리트먼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신대 뭐 땡, 뭐 스무 땡, 뭐 헤어 보톡 뭐 땡,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거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 불가에 의해서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고객한테 설명을 드리고 명시를 하고 이로 인한 사항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이고, 근데 사실은 뭐 BKT 계열의 시술들을 할 모발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펌으로도 안 되는 모발들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긴 해요. 저는 안 하지만 매뉴얼상 뭐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죠. 근데 이 BKT 계열의 물질들이 기체화되면서 포름알데히드가 방출이 되면서 고객과 시술자 본인한테 어떤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죠. 그죠? 분명한 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꼭 해야 될 모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산 지역에서만 해도 유명 프랜차이즈 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뭐 화미땡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거. 특히 그런 샵들에서 습관적으로 고객들을 티켓팅을 걸어놓고 티켓팅 가격을 소진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BKT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2주 상간으로 또는 일주일 상간으로. 강력한 수지 접합 원리에 의한 이 브라질리언 케라틴 트리트먼트 계열의 제품들은 일회성 시술로 극한적인 모발까지 한 모발들은 어느 정도의 윤기와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굳이 하나도 될 모발들을 습관적으로 해서 펌어가 안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 고객들이 펌어를 하러 오면 그 손상이 돼서 펌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본인들이 걸어놓고 습관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펌어를 충분히 걸 수 있는 모발들을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BKT 계열의 시술을 하는 그 디자이너나 또는 원장님들이 정작 본인들이 다시 그 사람을 파마를 걸어줘야 할 때 문제성 모발로 바뀐다는 것을 과연 아는지 또는 모르는지,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 고객이 아주 이쁜 파마를 원했을 때, 뉘앙스가 있는 웨이브를 원했을 때 본인들이 그 파마를 걸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성 있는 모발로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좀 관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 때도 있다.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죠? 꼭 해야 될 때는 할 필요가 있지만 꼭 해야 될 때조차도 고객한테 정확하게 어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양심적인 미용사죠. 그죠? 응? 또 이 외에 또 어떤 모발들이 있을까요? 조건상.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매니큐어 모발도 있을 거고. 그렇죠? 매니큐어 모발도 사실 잘 안 걸리잖아요. 먼저 지우기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발 진단을 하는 것은 고객하고 이제 가격적인 상담이나 매뉴얼 상담이 끝나고 나서 그 매뉴얼을 완성도 있게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인지 계획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모발 진단이죠. 그 모발 진단에서 집에서 하는 모발. 집에서 염색? 그렇죠. 뭐 집에서 염색하는 뭐 순수한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회나 뭐 염색도 그렇고, 회나도 뭐 집에서 하니까. 이런 뭐 문제성 모발들로 인해서 우리가 샵에서 펌어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헤쳐나가는 과정들, 공부를 통해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모발 진단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모발 진단이 끝났으면? 약액습니다. 네? 약습니다. 뭐 가격 상담해서 이제 뭐 매뉴얼 상담했어요. 이제 스타일 상담까지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게
약선정. 약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처리를 먼저 하겠죠, 그죠? 필요한 분들은 그죠? 전처리들도 덜어 하시잖아. 저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전처리 많이 하죠. 또 왜 클리닉이라는 미명하에 고객들한테 또 옵션을 붙여야 되고 가격을 좀 업시켜야 되니까 뭐 클리닉 하셔야 된다. 뭐 문제성 모발이시다. 손상이 있다. 그래서 이 손상 모발을 원활하게 우리가 작품의 결과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클리닉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고객한테 전처리 상담까지 했겠죠. 만약에 그 옵션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전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플랜을 짤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처리 클리닉 모든 시중에 유통되고 모든 샵에서 쓰는 트리트먼트에 뭐 클리닉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총칭해서 트리트먼트 한다 그랬어요. 그죠? 트리트먼트는 pH가 몇 정도 된다 그랬죠, 제가? pH가 5에서 6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1회차 때 교육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pH 5에서 6 아무리 좋은 클리닉 제품도 물을 이긴다고 했어요? 못 이긴다고 했어요? 못 이긴다 했죠? 모든 클리닉 제품들은 수용성 제품들이 많잖아. 그래서 물이 닿게 되면 녹아버려요. 7.2에서 7.5인 중성의 물도 못 이기는 애가 강력한 펌제, pH 8에서 9대까지 올라가는 강력한 펌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뭐 전처리를 안 할 것이냐. 뭐 해야 될 상황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항상 그거죠. 정확한 약액 선정과 모발 진단이 이루어지면 가장 최적의 펌제를 이 고객의 모발에 썼을 때 사실 클리닉이라는 것보다는 정확한 모발 진단과 정확한 약액 선정과 정확한 처방이 클리닉이다. 클리닉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전적 의미로. 뭐 재생, 뭐 복원. 이걸 클리닉이라고 할까? 클리닉의 뜻이 뭘 것 같아요? 클리닉. 다시 재생한다. 치료? 치료한다. 뭘 것 같아? 클리닉. 도와준다. 사실 클리닉이라는 것은 재생, 복원 이런 개념의 뜻이 아닙니다. 클리닉은 유지, 보존, 현재의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클리닉의 목적이다.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내가 정확한 약액 선정과 모발 진단으로 최적의 처방으로 클리닉을 하지 아니하고 펌제에 갖고만 최적의, 그러니까 무손상 펌은 없다 그랬죠 제가. 그죠? 우리 펌어 약은 손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못 같은 소리죠. 어? 손상이 없는 펌어가 어디 있어? 저손상 메커니즘만 있는 것이죠. 그죠? 일단 화학적인 펌제가, 화학적인 뭐 염색제가, 화학적인 탈색제가 우리 모발에 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차적인 손상이 오죠. 근데 그것을 극한의 손상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저손상 메커니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전처리가 없는 약액 처방 테크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약액이 선정이 돼서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클리닉 없이도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클리닉이잖아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그죠? 오히려 과도한 클리닉제, 과도한 전처리제를 통해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연화, 이 펌제의 도포에서 연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 과도한 전처리를 인해서 연화 과정이 더뎌진다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환원을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하면 그것은 모발에 좋자고 진행했던 클리닉인데 나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옵션을 붙인 클리닉일 수도 있지만 고객의 모발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했던 클리닉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시술 시간이 너무 루즈해져요. 특히 혼자서 원장님 일하시는 원장님들처럼 혼자서 있는데 연화를 어떻게 뭐 30분, 1시간, 뭐 1시간 만씩 말이 안 됩니다. 네? 특별한 문제성 모발이 아니라면 연화는 비슷하게 30분 이내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타임, 모발 진단부터 마무리, 계산을 하고 나가는 그 시점까지가 맥스 2시간 반에서 정말 특수한 경우는 3시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빠르면 1시간 반. 그죠? 이해 가세요?